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9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울산의 인구가 1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가면서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광역시 졸림마저 위태로운 상황인데요. 울산시가 특별 대책회의를 갖고 특단의 정책 수립에 나섰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년 울산의 인구는 113만 6천여 명으로 10년 전 수준으로 회귀했습니다. 2015년 117만 3,500여 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만 15세에서 34세의 청년 세대의 지속적인 유출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직업과 주택, 교육을 인구 감소의 주요 사유로 꼽았습니다. 주택과 교육에서의 인구 유출을 직업으로 보완하며 인구 증가를 이끌었지만 2016년부터 시작된 경기 불황으로 직업에서마저 유출로 전환되면서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울산 인구가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주력 산업 쇠퇴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정주 여건에 있습니다. 울산시는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일터와 일감을 새로 만들고 3터를 잘 가꾸기로 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 5개 특구화 단지가 일터에 해당하고 부유식 해상풍력과 수소경제, 동부가 오일가스 허브와 원전 해체 등이 새로운 일감이 됩니다. 울산시는 이들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일자리 60만 개 창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교육받고 지역에서 일하며 정주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또 울주군 선바위 지구와 역세권 등의 신도심을 조성해 양질의 주거 공간을 확보하고 트램과 강역철도, 외곽순환도로 등 편리한 교통 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특화형 대학 유치와 산학연 공동 캠퍼스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인구 문제를 시정의 가장 큰 현안으로 두고 울산형 인구 증가 대책 추진본부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안으로 울산형 인구정책 계획을 수립해 인구 회복에 나설 방침입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들을 위한 과감한 예산 편성을 할 것을 울산시에 촉구했습니다. 진보당은 단기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수요가 있는 사회복지와 기후위기 대응, 안전 등의 공공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울산시와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보당은 이어 청년 기본소득 정책 도입과 구직활동 지원금 확대, 청년 4대 보험 지원제도 도입 등을 요구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에게 강동 관광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공익사업으로 인정되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성민 의원은 공익사업 인정에 공감하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정되면 사업 부지 가운데 매수하지 못한 남은 사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박 의원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공익사업으로 인정되더라도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 보상을 우선적으로 진행해 줄 것을 울산시에 당부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국민의힘 이채익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총선을 앞두고 경선 과정에서 선거 사무실에 100여 명의 당원과 선거구민을 모아놓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고 김정일과 김정은 발언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상대 후보에 빗댄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채익 의원은 초심의 자세로 돌아가 시민에게 더 많이 봉사하고 변화와 혁신을 담은 울산 발전의 청사진을 갖고 헌신하겠다고 말해 시장 선거 출마의 뜻을 넌지시 밝혔습니다. 경찰이 오랜 기간 산지를 대규모로 무단 훼손해온 울산의 한 영농법인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울산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산지를 무단 훼손한 혐의 등으로 울산의 한 영농법인의 사무실과 농장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영농법인은 오랜 기간에 걸쳐 울주군 내에서만 축구장 면적 20배에 달하는 산지 14만 제곱미터를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관련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고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산지를 훼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울주군은 지난달 해당 영농법인과 일가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수사 정보를 외부에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울산경찰청 간부 경찰관이 형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울산지법 김용희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울산경찰청 간부경찰관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씨는 당시 울산경찰청이 수사 중이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관련 수사 정보 등을 지역 인사에게 2차례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수사를 방해할 만한 정보를 누설해 죄책이 무겁고 경찰 공무원으로서 법 집행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다만 수사 정보를 사건 관계자나 3자에게 제공하지 않았고 이미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과 단체 협약 교섭과 관련해서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가결됐습니다. 노조는 다음 주 중에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돌입 여부와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인데요. 그러면서도 사측이 납득할 만한 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든지 교섭에 임하겠다며 여름 휴가 전 타결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파업 찬반 투표가 가결됐습니다. 노조는 7일 조합원 4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한 결과 제적수의 73.8%가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다음 주 중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 파업 일정과 수위 등을 확정하게 됩니다. 노조는 지난달 30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노위에 조정 신청을 했고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조는 파업을 실행하기보다는 이번 결의를 교섭 압박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노조는 쟁의 기간에도 사측이 납득할 만한 안을 갖고 교섭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임하겠다며 8월 초 휴가 전 타결 여지를 남겨둔 상태입니다. 회사가 조정기간이 만료된 13일 이후 전향적인 안으로 교섭 재개를 요청한다면 지부 역시 교섭에 응할 예정입니다. 전면 파업이 아닌 부분 파업을 전개하면서 요구안을 성사시킬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 교섭에서 기본급 9만 9천 원 인상과 성과급 순수익의 30% 지급, 정년 65세로의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기본급 5만 원 인상과 성과금 100% 플러스 300만 원, 품질 향상 격려금 200만 원, 10만 원 상당 복지 포인트 지급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과 2020년 임단협에서 무분규 합의를 이뤄낸 현대차 노사. 현대차 노조의 파업이 3년 만에 현실화하는 건 아닌지 지역사회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이현동입니다. 현대중공업이 크레인을 불법 점거한 노조원 등 26명을 상대로 지난 7일 울산지방법원에 퇴거 단행과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조경근 지부장 등 16명을 업무 방해죄로 울산 동부경찰서에 고발하고 크레인 점거와 물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6일 2년치 임금과 단체 협약 교섭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턴오버 크레인 점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울주군의회의 추경안 부결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으로부터 제명당한 허은영 군의원이 재심을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허은영 의원은 어제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추경안 부결에 따른 여파와 책임에 공감하고 반성한다며 군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집행부의 자료 제출 거부였다며 충분한 자료 검토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재심의하는 건 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의 표현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 울산시당의 제명 결정에 대해서는 중앙당에 재심을 요청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주군의회가 오늘부터 13일까지 원포인트 추경안 처리를 위한 긴급 임시회를 소집합니다. 오늘 오전 제1차 본회의에 이어 오후에는 상임위 사전심사가 열리며 오는 12일 예결위 종합심사를 거쳐 오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원포인트 추경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울주군은 이번 원포인트 추경안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긴급 국민지원금과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등 시급한 사업 예산만을 편성했습니다. 울산시 체육회 이진용 회장이 어제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일본에서 열리는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울산 출신의 선수와 지도자를 격려했습니다. 이진용 회장은 어제 서울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2020 제32회 도쿄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에 참가해 펜싱 장태석 감독과 자전거 박일창 감독, 복싱 라이트급에 출전하는 오연지 선수를 격려하고 선전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울산 지역에서는 펜싱 장태석 감독과 자전거 박일창 감독 등 지도자 2명과 복싱 라이트급 오연지 선수와 수영 스프링보드 3m의 김수지 선수 등 모두 10명이 도쿄올림픽에 출전합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전면 등교에 따른 학교 일상 회복과 취약계층 학생 지원 등의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제2회 추가 경정 예산 편성에 우선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조 3,685억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추가 재정 수요 발굴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일상 회복 등의 예산을 우선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 우선 반영 대상 사업은 교육안전 분야로 정하고 이외에도 취약계층 학생 지원과 지속가능한 미래교육 활동 지원, 교육환경 개선 분야 등에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수도권 물류창고 대형 화재로 국민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어제 새벽에는 울산 북구에 있는 한 생활용품 물류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4시간 30분 만에 꺼지고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창고 내부에 부탄가스 등 각종 인화성 물질이 가득 차 있었던 데다 스프링클러도 없어 화재를 키웠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리며 진화에 안간힘을 쓰지만 불은 쉽사리 가라앉질 않습니다. 어제 새벽 4시 40분쯤 북구 진장동 한 생활용품 물류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상황은 왔을 때는 그렇게 불이 많이 번지지는 않았었는데 안에서 소리 펑펑 나는 그것만 들었죠. 물류창고 내부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은 삽시간에 건물 전체로 번졌습니다. 물류센터 안에는 각종 생활용품이 가득 차 있었는데 특히 부탄가스도 함께 적재돼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품을 수직으로 높이 쌓아 적재하는 물류창고 특성도 화재를 키우는 요인이 됐습니다. 결국 소방당국은 소방대원들의 내부 진입 없이 창고를 부수는 형태로 화재 진압을 벌였습니다.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전시대가 좁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압장구를 메고 활동할 때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물류창고는 가스통에 이런 게 많아서 초진할 때도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불은 창고 4개 동을 대부분 태우고 4시간 30분 만인 오전 9시 15분쯤 완전히 잡혔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인접 소방인력과 장비를 투입하는 대응 2단계 조치를 발령하고 시민들에게 안전안내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창고는 2,5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건물로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탓에 화재 초기 대처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화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합동 감식에 나설 예정입니다. JCN 뉴스 김동현입니다. 해상풍력반대 어업인 대책위원회는 어제 방어진 어업인 휴게실에 대책위 사무실을 꾸리고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대책위에는 어촌계와 나잠 어업회 등이 참여해 해상풍력과 관련한 반대 목소리를 함께 낼 예정입니다. 현재 울산에는 3개의 해상풍력 반대 대책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은 서로 대표성을 주장하며 해상풍력 반대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구 모바일 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을 두고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마산 지킴이 주민대책위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친화 공간 조성과 차단 녹지 확보 등 5가지 안을 시행할 것을 울산시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후 송철호 시장을 만나 주민 11,000명의 서명지를 전달하고 5대 요구안을 반영해 줄 것을 직접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울산 항만공사가 어제 국내 최초로 항만 LED 분야 탄소 배출권 국내 외부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승인받은 항만공사의 이 사업은 기존 울산항의 나트륨과 할로겐 조명타워를 LED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연간 약 81톤의 온실가스 감축이 기대됩니다. 지난 2009년 세계 최초로 항만용 LED 투광 등을 개발한 항만공사는 이번 탄소 배출권 외부 사업 승인을 통해 향후 신규 수입원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현대 글로벌 서비스와 한국선급과 함께 국제선급 승인 제품 개발과 상용화를 통해 수소 연료전지 선박시장 진출에 나섭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7일 현대중공업 지주 본사에서 현대자동차와 현대글로벌서비스, 한국선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선박용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패키지 상용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차량에 적용되고 판매되고 있는 연료전지를 활용해 선박용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패키지를 개발하고 선급 형식 승인을 받아 내년 하반기까지 제품을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와 SK종합화학은 어제 친환경 폐플라스틱 순환사업 투자 MOU를 맺었습니다. 이날 협약을 통해 SK종합화학은 2025년까지 6천 원을 투입해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에 16만 제곱미터 규모의 열분해 설비와 페트 해중합 설비 공장을 신설합니다. SK종합화학은 친환경 폐플라스틱 순환 기반을 구축하고 인력 신규 채용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했고 울산시는 관련 인허가 절차 등 제반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